안녕하세요, 여러분. 52세 현역 치과의사 김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치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양치질 하다가 거울을 보는데 칫솔에 빨간 피가 묻어 나온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맛있는 고기를 씹다가 갑자기 잇몸이 욱신거리거나 불편한 느낌이 드신 적은요? 저도 치과 의사지만 사람인지라 그런 날이 있죠. 피곤한 날 술 한잔하고 양치질 대충하고 잤다가 다음날 잇몸이 살짝 붓거나 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인 치주 질환, 그러니까 잇몸병에 대해 아주 자세히 그리고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더불어 단돈 3,000원으로 이 무서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 30년 진료 경험과 함께 생생한 사례를 곁들여 알려드릴게요. 자, 편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들고 들어보세요. 먼저 잇몸병이 뭔지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잇몸병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병률 1등인 질환이에요. 통계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크든 작든 잇몸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니 거의 국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세요. 아, 그냥 피 좀 나는 거야 하시면서 치과 가는 걸 미루시죠.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바빠서 치과 갈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넘긴 적이 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잇몸병은 방치하면 단순히 피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아가 흔들리고 심하면 잇몸뼈가 녹아내리면서 치아를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치아 하나 잃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아시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웃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지어 말할 때도 신경 쓰이게 되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잇몸병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치은염, 두 번째는 치주염이에요. 치은염은 잇몸에만 염증이 생긴 초기 단계예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세균이 쌓이면서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밤늦게 야식 먹고 양치질 안 하고 잤거나 술 마시고 귀찮아서 대충 헹구기만 했을 때 이런 세균이 쌓입니다. 증상은 주로 양치질할 때 피가 나는 거예요. 잇몸이 살짝 붓거나 음식 먹을 때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좋은 소식은 치은염은 아직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라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방치하면 치주염으로 넘어갑니다. 치주염은 훨씬 심각한 단계예요. 잇몸뼈까지 녹아내리면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심하면 입 냄새가 심해지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면서 치아가 길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주염이 심해지면 결국 치아를 뽑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60대 초반의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은퇴 후 등산을 즐기시던 활기찬 분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음식을 씹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셨대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러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맛있는 한우 갈비를 드시다가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때 좀 놀라셨지만 그래도 치과 가는 게 무서워서 또 미루셨다고 해요. 결국 참다 저희 병원을 찾으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미 잇몸뼈가 절반 이상 녹아내린 상태였어요.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된 거죠. 김 선생님은 그제야 후회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피 나는 거 좀 참고 살았는데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젊었을 때 치과를 자주 갔어야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치료를 시작해서 다행히 치아 몇 개는 살릴 수 있었지만
몇 개는 너무 늦어서 뽑아야 했어요. 김 선생님은 치료받으면서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라도 관리 잘해서 남은 치아는 꼭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런 후회 절대 하고 싶지 않으시죠? 치주염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단순히 입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잇몸병은 일상생활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불편함이 생기죠. 딱딱한 음식을 씹기 힘들고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시리거나 잇몸이 욱신거립니다. 제 지인 중에 이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동네에서 2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손님들께 따끈한 된장국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뜨거운 국을 못 드셨어요. 왜냐? 치주염 때문에 잇몸이 약해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치아가 들뜨는 느낌이 들고 심지어 입 냄새 때문에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조심스러워지셨대요. 어느 날 저희 병원에 오셔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김 박사님, 내가 얼주가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차가운 커피 마셔도 치아가 시려서 못 마시겠어요. 식당에서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인사해야 하는데 입 냄새 때문에 신경 쓰이고 결국 스케일링하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치료받고 나서 이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야 좀 사람답게 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혹시 뜨거운 국이나 차가운 커피 드시다가 치아가 시린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잇몸병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잇몸병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질 수 있대요. 왜냐? 잇몸에 생긴 염증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죠. 이게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잇몸병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반대로 잇몸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호흡기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잇몸병이 있으면 호흡기 질환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입안의 염증 면적이 손바닥만 하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큰 염증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70대 박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당뇨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잇몸병이 심해지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셨죠. 잇몸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야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박 할머니가 치료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김 박사님, 이렇게 입안 문제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평소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잇몸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잇몸병이 여러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잇몸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정말 효과를 본 것들이에요. 단돈 3,000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꿀팁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여러분, 양치질 하다가 피가 나면 겁나서 살살 닦으시죠?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피가 나오면 칫솔을 너무 부드럽게 대충 움직였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세균을 더 쌓이게 해서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부드러운 칫솔을 써서 치아와 잇몸 사이를 45도 각도로 겨냥하는 겁니다. 그리고 쓱쓱 문지르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칫솔을 살짝 떨듯이 진동을 주세요. 한 곳에서 10번 정도 진동 주고 1cm 정도 옆으로 이동해서 또 진동 주는 식으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치아와 잇몸 사이 좁은 틈에 세균이 쌓이는데 이걸 깨끗이 닦아내는 거예요. 이 방법은 잇몸 자극도 적고 마사지 효과까지 있어서 잇몸병 예방에 정말 좋아요. 제 환자 중에 50대 중반의 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양치질 습관이 잘못돼서 잇몸이 계속 부었어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뒤에 오셔서
김 박사님, 이거 하니까 피 나는 게 확 줄었어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칫솔 잡고 따라 해 보실래요? 이 작은 습관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소독약 클로르헥시딘입니다. 이건 약국에서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약이에요. 병원에서 수술 후 소독할 때 쓰는 약인데 잇몸병의 주범인 세균을 잡아주는 데도 효과적이죠. 제 지인 중에 50대 후반의 최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잇몸이 약했어요. 몇 년 전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입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어느 날 저랑 밥을 먹다가 김 박사님, 요즘 입 냄새 때문에 아내가 옆에서 자꾸 피하네요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클로르헥시딘을 추천드렸더니 일주일 정도 사용하시고 나서 전화 오셔서 입이 훨씬 개운해졌어요. 입 냄새도 줄었고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약은 매일 쓰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 입안에는 나쁜 세균뿐 아니라 좋은 세균도 있는데 매일 쓰면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또 오래 쓰면 치아나 혀가 검게 변하거나 미각이 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잇몸에서 피가 날 때나 염증이 심할 때 12주 정도만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치간 칫솔에 묻혀서 필요한 부위에만 바르셔도 좋아요. 최 선생님도 이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지금은 잇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약국에서 이 약 한번 찾아보실래요? 세 번째는 스케일링이에요. 여러분 치석 아시죠? 양치질로 안 닦인 세균이 굳어서 돌처럼 된 게 치석인데 이게 세균의 집이에요. 이 집을 깨부수는 게 스케일링입니다. 요즘은 보험 적용돼서 16,000원 정도면 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 꼭 하세요. 제 환자 중에 65세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치석이 워낙 심해서 잇몸이 계속 붓고 피가 났어요. 스케일링 한 번 받고 나서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하시면서 웃으시던 게 기억나네요. 박 사장님은 그 뒤로 6개월마다 스케일링 하러 오시는데 매번 오실 때마다 김 박사님,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시죠. 여러분도 스케일링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 개운한 느낌 정말 최고죠. 네 번째는 치간 칫솔과 치실입니다. 치아 사이 좁은 틈은 일반 칫솔로는 닦기 힘들어요.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 크기에 맞게 골라서 쑥 넣었다 빼는 것만으로도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요. 톱질하듯 문지르실 필요 없어요. 치실은 더 좁은 틈에 쓰는 거고요. 치실을 양손에 팽팽히 잡고 치아 사이를 위아래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최 할아버지는 치실을 처음 써보셨는데 한 달 뒤에 오셔서 김 박사님, 이거 쓰니까 잇몸이 덜 붓고 음식 씹는 게 편해졌어요. 하시더라고요. 최 할아버지는 치실 쓰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치실 쓰는 게 일상이 되셨대요. 이 두 가지만 잘 써도 세균막이 확 줄어들어요. 다 합쳐도 5,000원 안 드는 저렴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치실이나 치간, 칫솔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잇몸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잇몸병은 단순히 입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자신감 있게 웃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잇몸 관리가 필수예요. 제가 30년 넘게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건 작은 습관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올바른 양치질, 치간, 칫솔, 치실, 스케일링, 그리고 필요할 때 소독약 사용. 이 간단한 방법들로 여러분의 치아와 잇몸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치과에 전화 걸어서 스케일링 예약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저녁 양치질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꼼꼼히 해보실 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의 잇몸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잇몸으로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시면서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